네 번째, 무대 위에서 튜닝할 때는 이건 핑커스 주커만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항상 원웨이,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팔을 쓰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유추하자면 무대 위에서 너무 많이 오케스트라 같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협연할 때나 이럴 때 너무 많이 당연히 크게 튜닝하는 것은 또 좀 듣는 사람들한테 뭔가 복잡한 것을 너무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하니까 조금 조용히, 그러려면 이왕이면은 같은 방향으로 활을 씀으로써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주로 올림활로 핑커스 주커만은 튜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소리가 난 다음에 여음,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맞는지 틀린지. 내리는 화로 왜 안 돼요라고 하면 내리는 화로 해볼까요? 불편하네요. 그죠? 뭐 아랫바나로 해볼 수 있긴 합니다만 윗바나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튜닝 자체는 여러분들 너무 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를 크게 내면 음정이 살짝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이게 무게를 실으면 음정이 살짝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보이는 이유도 있고, 튜닝 자체는 일방통행으로, 올림활로, 윗반활로, 그리고 너무 누르지 않고 좀 더 가볍게 해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리고 이거 사실 헬릭 쉐링도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튜닝을 너무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근데 사실 정작 저도 줄이 안 맞거나 하면 굉장히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다가 또 한 방향으로도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원웨이 한 방향으로 활쓰기를 하는 건 제가 지금 하면서도 생각이 드는 거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맞는지 틀리는지 남은 그 울림을 들어볼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왜냐하면 소리를 내고 있으면 귀도 사실은 좀 지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 뭐 사실 레슨 때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무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음정이 확 풀리면 여러 번 조율해 보셔야 돼요. 그건 진짜 국룰입니다. 국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고통스럽지만 다 풀어볼게요. 귀선을 이렇게 풀렸다고 해봐요. 갑자기 더 많이 풀려 있을 텐데, 만약에 팩이 풀렸으면, 그러면 이렇게 풀려 있게 되면 맞춰놔도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진짜 제대로 풀렸을 경우엔 튜닝을 제대로 해놨어도 이게 제대로 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0초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약간 변해 있는, 내려가 있는 걸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다섯 번째 말씀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줄이 훅 풀리게 됐었을 때, 혹은 뭐 악기를 케이스에서 꺼냈는데 뭐 온습도에 의해서 많이 풀려 있었을 때는 튜닝을 되게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원하는 음정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섯 가지만 하려고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다 할게요. 여섯 번째는, 이 선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무대 위에서 프로 연주자들을 보면은 이 선 같은 경우에 소리를 내서 튜닝하지 않고 뭔가 미세하게 피치카토를 해서 미세하게 들리는 음정들을 갖고 조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울림을 통해서 이미 정확한 음정을 찾을 수 있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 이선의 튜닝이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을 튜닝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조언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저는 많이 내린 다음에 안 들리신다면요, 튜닝 연습을 하신다면 맞는 음정을 찾아가 보시는 연습을 하시기 원해요. 혹은 그걸 반대로 높은 데서 해보실 수도 있어요. 높은 데서 튜닝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치카토로 해보실 수도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인데 저한테는 재미있는 일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나이젤 케네디라는 영국 바이올리니스트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튜닝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근데
그러니까 좋아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무슨 짓을 해도 좋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하던 중에 한때 위에서 아래로 튜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교수님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 건지 저한테 얘기하시면 될 것을,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와서 마스터 클래스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 바르톤 무반주 소나타를 과감하게 가지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튜닝을 하는데,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 아니라 튜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저 교수님이 벌떡 손을 드시더니 그 마스터 클래스를 하러 오신 다른 선생님에게 저렇게 튜닝해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그 정자 교수님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음정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 그때도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어차피 조율이라는 거는 올라가서 문제가 아니라 내려가서 문제가 되는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데서 아래로 음정을 걸어주면 팩이 좀 풀리는 게 덜할 거라는 나름의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밑에서 아래로 찾아가는 것보다 위에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조율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좀 높게 그러니까 간격을 좁게 하는데도 좀 유리할 것 같은 생각 들고, 근데 그 음의 피치가 아가 되면 우리가 어색하긴 해요, 사실은. 그죠? 다들 익숙한 거는 아래에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높은 데서 낮은 데로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Why not? 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튜닝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빠르고 간결한 올바른 튜닝을 하셔서 스트레스 없는 음악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늘 부탁드리고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